네, 저희 지난 3주 동안 이제 김도윤 교도관님 모시고 또 교도관의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고요. 교도관님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개선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범률이 이제 재복용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출소하신 분들이 3년 안에 다시 재범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재복용률이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명 중에 1명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도 보면은 이렇게 다시 재범, 분들이, 누범, 뭐 재범, 3범, 4범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 그냥 수치가, 저는 뭐 교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수치를 봤을 때 교정이 과연 잘 되고 있나? 교정이 잘 되면 재복용률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많은 그 요인들이 있을 텐데, 교도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정이 잘 되기 위해서,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있을까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심리치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해요. 그 심리치료를 이제 하면서 수용자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건데, 그런 심리치료적인 것도 있고, 뭐 종교와 연결시켜주는 사회복지과, 그리고 수용자 가족들, 아동들 말씀하셨던 이제 민원과에서 그런 것들 계속해서 안내하고, 뭐 의료과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재복용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것은 그 시스템적인 문제나 법률, 재정 이런 것들, 인력이나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관심과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결국엔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범죄에 대한 누군가는 또 중한 또 폭력을 마주해서 가정 피해를 받고 피해를 받으니까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제도적 재원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해서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 많고, 사실 세움이 하는 일도 그런 사회적 비용을 지금 감당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 심리치료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심리치료과,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심리치료과, 그리고 각 청의 심리치료센터, 그 다음에 심리치료과가 일선에 따로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심리치료 팀인데, 저희는 아직 팀 규모에 머물러 있어요. 인력이 많지가 않고. 근데 저희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대형 기관이거든요. 구치소에 지금 한 2,000명 있어요?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그 사용에서도 상담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뭐 몇 회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에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찰이 돼야 되는데, 그 몇천 명을 직원 뭐 3-4명이서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사실상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구나.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교도관님의 그 인원을 좀 늘리면 좀 그 교정의 처우가 좀 좋아질까요? 저는 인력 부재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 부재로 인해서 그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수용자들의 인권이나 그 사회와의 이제 관계 단절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제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일단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들이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고, 사실 현장 교도관들이 수용자한테 말하는 말이나 말투나 표정 이런 것들이 또 교화와 직결될 수 있잖아요.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인력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인력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또 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좀 현장 교도관들이 우리가
조직으로부터 신뢰받거나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으면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소통하는 부분들, 인력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세움이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그 미성년 자녀를 수용자들이 접견할 때는 차단 시설이 없는 데서 접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접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보통 한 번인데, 그렇게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 담당 교도관님이 이제 외정문까지 나가서 민원실에서 그 아이들과 가족을 데리고 안에 또 들어와서 그 접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아이들의 인권 차원에서 차단시설 없는 데서 접견을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 교도관님 입장에서는 없던 일이 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진 교정의 그 모습이죠. 제도를 따왔는데 그 일선 현장. 현장의 근무 환경은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면 선진 교정과 80년대 근무 환경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 마찰을 일으키는 그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면 교도관님들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꼭 얘기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도관님의 숫자가 늘어져야 되고, 특히 사회복지과에 가족을 담당하는 교도관님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야 이게 잘 이제 맞고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 회복 또는 재복역을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도관님, 근데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그 저희 나라가 우리는 또 일본하고 비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한 명의 교도관이 수용자를 관리하는 수용자 수에 비해서 일본은 훨씬 적다고 들었어요. 미국도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일본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교도관님이 한 명의 수용자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큼. 그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그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형무관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형을 집행하는 공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들어왔으니 이 안에서 형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근데 저희는 이제 교정으로 변화했잖아요. 형무관에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형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형을 집행하려면 단호하게 딱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좀 더 다가가서 공감하고 품어줘라 이런 과제들이 내려오니까 관리적인 부분에서 현장에서는 좀 안 먹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뜻이기는 한데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교도관이 그 수용자에게 너 어떻게 바뀌어라, 어떻게 해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바로 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저도 고소당한 적도 있고 인권이 좋은 말을 인생 선배로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교정 교화라는 것이 뭐 사랑으로 품어주고 따뜻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대인 관계나 공동체의 규율을 지키고 인내하고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주고 몸으로 체화시키는 것도 저는 다시 사회에 돌아가서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교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밸런스가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좀 많이 무너져 있지 않나.
아유, 우리 교도관 얘기 들으니까, 좀 심각한데, 그러면 우리 세움이 아버님, 어머님들 교정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교도관님 입장에서 우리 그 수용자 자녀들을 당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뭘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뭘 좀 요청을 좀 교정 내에서요? 예. 그러면은 세움이 적극 어떤 제도화를 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네. 저도 이 교정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맞닥뜨리는 편견들이 있잖아요. 편견. 그리고 그런 것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비슷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용자 아동이 네. 맞닥뜨리는 편견들, 선입견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교도관들부터 인식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아동은 그냥 아동 자체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부재나 가정의 해체, 뭐 소외당하고 있고 학대나 당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인데 그 앞에 어떤 뭐 이유를 든다든가 꼬리를 붙여가지고 순위를 나눈다든가 평균을 선입견을 강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무책임한 사회의 자세이니까 우리 저기 아동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숨겨진 피해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피해 받은 당당하게 보상받을 거 있으면 보상받고 권리를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교도관님들도 현장 업무에 힘드신 게 많겠지만 또 수용자들의 누군가의 또 자녀들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가족 접견이 필요하거나 가족 협력이 필요한 수용자가 있다면 적극 저희 세움에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교도관님들 힘들지 않게 하면서 또 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또 4주 동안 생생한 이야기, 또 솔직한 이야기 들으면서는 사실 교도관님들이 행복한 직장이 돼야 우리의 아이들의 어머님, 아버님도 잘 또 케어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세움의 아이들이나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법무부의 교정 공무원들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저희 법무부에서 교정시설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나 소외받으신 분들의 편에 서 있고 그 어떤 피해를 받았고 가해를 확실하게 경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해를 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수용자 아동분들도 부모님들이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또 어떤 피해를 마주하지 않도록 그 수용자들을 저희가 이제 질서도 지키는 법도 가르치고 교육하고 때로는 훈계하면서 그렇게 치료해 나갈 테니까요. 좀 믿어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이제 아동분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앞에 어떻게 보면은 수용자라는 게 꼬리표처럼 느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앞에 수용자를 본인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은 그냥 아동일 뿐이니까 아동으로서 저희 사회가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다 적절하게 받으시면서 당당하게 꿈을 펼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 세움의 미션이 명확하게, 당당하게. 감사합니다.